알았어. 바카스가 네 거였구나. 바카스 먹고 다 바꿨어? 자, 3번 문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다. 자, 기억이 뭐였습니까? 밤비, 시간적 배경이 밤이자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렇고요. 늙은 교수의 강의,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을 배우고 있는 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 다음에 디귿, 부끄러운 일이다. 불이한 현실에 대응하는 자신의 태도를 성찰, 그쵸? 반성한 거고. 그 다음에 리을, 억압하고 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 그렇고. 미음은 뭡니까? 시대처럼 올 아침,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저절로 희망적인 미래가 올 건 확실히 틀렸지? 왜 틀렸을까? 그게 저절로가 아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안 그래?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지나? 나무를 흔들어야지. 4번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A와 B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자, 아까 설명했습니다. A는 현실적 자아가 되는 거고요. B는 반성적 자아가 되는 것인데 얘를 시대적 배경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시대적 배경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현실적 자아를 풀어서 말하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아. 그렇죠? 그러면 최후의 나 B 얘는 반성적 자아죠. 그렇죠? 그러나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반성적 자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은 내신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여기 내신형 문제라서 그래. 원래는 요것만 탁 보면 모르잖아. 거기까지는 모르고 뭔가 좀 부정적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처한 현실을 좀 안 좋아하겠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제강점기라서 알게 해주려면 박스로 준다고.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해서 했는데 시대적 감상은 이렇다. 그러면은 보기와 작품을 비교해서 고르시오. 판단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제 수능형 문제가 되는 거고, 내신형 문제는 이미 다 정보를 다 주죠. 학교에서. 일제강점기야, 윤동주야, 반성이야, 부끄러움이야 다 준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또 질문 없니? 자, 다음 페이지 주요 문제 한 번 더.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줘야 돼. 이게 이제 수능형 문제지. 모의고사형 문제. 이 시는 윤동주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쓴 작품이다. 일제강점기라는 억압적인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시만 쓰고 있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시의 후반부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현실 극복 의지를 지닌 반성적 자아가 마주함으로써 해소하고 있다. 1번 육첩방은 남의 나라를 통해 화자가 일본에서 유학 중임을 알 수 있다. 박스하고 연결되지, 그치? 두 번째,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화자가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글을 쓰고 있음을 드러내는구나. 박스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는 것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화제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틀렸죠? 여기는 무기력한 일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위에도 어때요? 위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시만 쓰고 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3번이 조국 광복을 위해 노력한다 맞지가 않죠. 질문 없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골라보시오. 너무 쉽죠? 5번. 기분이 좋아? 올라갔단 말이야. 그치? 그냥 여기서 긍정적인 걸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답은 5번.
다음 3번 문제. 8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8년은 요게 되겠죠. 그치? 현실에 대한 재인식. 자, 1년을 변형하여 여기까지 맞아요. 시의 재미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무슨 보류. 1년을 변형, 반복하여 화제의 우울한 정서를 심화. 1년을 반복하여 억압적인 현실 상황의 심각성 강조. 1년을 변형 반복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리듬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1년을 변형 반복하여 현실을 재인식함을 보여주고 시상을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답 5번이네. 그지? 너무 뻔하지? 자, 이 시와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하고 같이 엮어서 많이 나오는데 이상의 거울 보면 띄어쓰기가 없죠. 이게 1세대 평론가들, 문학 연구자들이 이걸 뭐라고 풀이를 했냐면 이거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자동기술법에 의한 의식의 흐름 기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은 띄어쓰기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 라고 문학평론을 해요. 그런데 거의 한 20-30년 전인가? 이상의 습작 노트가 발견이 돼. 습작 노트가 발견이 됐는데 그걸 보니까 이상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살아가지고 우리말을 몰랐어요. 우리말 잘 못해. 그래서 시를 쓸 때 일본어로 먼저 쓴 다음에 이거를 번역하는 거야.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50년, 60년 동안 이삭 연구자들이 정설처럼 알고 있었던 의식의 흐름, 이게 띄어쓰기 하지 않을 이유가 의식의 흐름이다, 자동기술법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말을 모르네, 일본어로 썼네,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네. 네. 뭐 그런 거죠. 네. 자, 보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속에도 내가 귀가 있어. 자, 이때 나는 거울 속에 나죠. 그치? 이 말은 이 말은 뭡니까?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아가 분열되어 있고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의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자아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 아주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지, 그치? 자,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두 자아가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화해가 안 돼. 왜? 서로 내미는 손이 달라. 내미는 손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극단적인 분열. 그래서 의사들이, 분과, 그게 뭐예요? 처음에 이제 본과 수업하고 석사 논문 쓸 때 정신과 가는 친구들이 이거 이상 갖다가 많이 써요. 정신분열에 관한 연구, 이상의 작품을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상에서 얘기하는 분열된 자아가 과연 뭐냐 뭐 이렇게 해서 논문 많이 씁니다. 자, 1번 이 시의 화자와 보게의 화자는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니죠? 얘 일본에 있는 거야? 몰라. 두 번째, 이 시와 보기는 무의식의 세계를 중심으로 아니고요. 세 번째, 이 시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외로움 아닙니다. 이 시에서는 두 자아가 화합에 이르지만 보기에서는 두 자아가 아직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되겠죠? 5번도 확인. 이 시 자아는 현실과 동떨어진 삶의 태도로 인해 갈등 아닙니다. 맞네. 현실과 동떨어진 삶의 태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부정적 현실에 대응해야 되는데 그 현실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삶의 태도, 이거는 뭐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다. 근데 뒷부분이 확실히 아니죠. 보기의 자아는 신체적인 이유로. 이거 어디 있어요? 없죠? 5번 문제.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를 이 시의 창작 현실을 고려해 50자 내로 서술하시오.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자기 반성. 그래서 부끄러워한다라는 얘기죠. 질문. 3번이요? 왜? 이런 게 조심해야 돼. 이런 거.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시의 어떤 기본적인 기법에 보면 이것도 맞는 얘기거든.
왜 그래? 똑같이 나오다가 조금 바꿔놨어. 그럼 읽는 재미가 생겨요. 이것도 맞는 얘기야. 요거는 뒤에서 틀렸죠. 우울한 정서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치? 다시 한번 현실을 인식하는 거였거든. 그건 뒷부분이 틀린 거고. 자, 그러니까 뭐 2번이 틀렸으니까 3번도 틀리겠지. 억압적인 현실 상황 심각성을 강조한다. 얼마만큼 심각한지는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 있어? 그거 아니고. 1년을 변형 반복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리듬감을 느낄 수 있게, 이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반복하면 리듬감이 생기니까. 그런데 1번과 4번보다는 얘가 훨씬 더 보편적인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실을 재인식함을 보여주고 시상을 전환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 의지적인 자아를 보여주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5번이 전체적인 문맥 시상 전개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 이게 없다면 1번 아니면 4번이죠. 이게 없다면. 그러니까 얘기했죠? 국어 문제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게 아니야.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성. 질문. 학습활동 1번은 패스, 2번도 패스, 3번도 패스. 다 문제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4번. 이 시는 1942년에 창작되었다. 보기를 읽고 이 시가 지니는 문학사적 가치를 이야기해보자. 1940년대 접어들자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 탄압과 말살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해 초 2월 창씨개명을 강행한 것은 물론 모든 물자를 강제 수매하면서 배급제를 실시하여 경제적 통제와 수탈이 더욱 심해졌다. 이해 8월에는 동아, 조선 등 양대 민간지를 폐간시켰다. 이것으로 한반도 내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신문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하나만 남게 되었다. 1941년에는 사상범 예비구금령이 공포되었다. 이게 뭐냐면 저 새끼가 뭔가 일을 할 것 같아. 미리 잡아요. 마치 그 뭐예요? 그 톰 크루즈 나온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아. 미리 잡아두는 거야.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감시하고 있다가 저 새끼 이상한데 잡아드리는 거죠. 이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냐 똑같잖아. 이해되니? 물론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문학의 인사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일제가 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죠. 자, 이거 블랙리스트잖아요. 그죠? 또한 우리 문단의 문해 종합지인 문장과 인문평론을 강제 폐간시키고 후속 조치로 국민문학을 창간하였다. 그러나 이 잡지는 그 표현을 한글반, 일어반으로 하도록 했는가 하면 작품 내용을 엄격하게 한정하여 일제 국책을 적극 지지, 찬양하도록 강요했다. 그리하여 한국 문단에서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봉쇄되었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예시답. 어디 보자. 1940년대는 우리 문학의 암흑기로 한글 사용 금지와 일본식 성명 강요 등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자존감이 훼손되던 시기였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게 되면서 절필을 하거나 변절을 하는 문인들도 생겨났다. 변절이냐 친일파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글을 사용하여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순수한 양심과 현실 극복 의지를 노렸다는 점에서 이 시는 저항시로서 식민지 현실의 어둠을 밝혀주는 시대의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질문. 없니? 자, 요거는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상의 거울에서는 분열된 자아가 극도로 분열돼요. 소통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런데 쉽게 쓰여진 시에서의 자아는 뭐 분열돼 있으나 현실적 자아와 반성적 자아로 분열돼 있으나 후반에 가서는 두 자아가 이제 화해를 하는 거죠. 그쵸? 질문. 없니?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